오늘은 메타 커머스 책을 쓰신 이기훈 기자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틈타서 네, 메타 커머스라는 책을 아마존에 내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맞습니다. 사업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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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조종사가 아닙니다, 지금. 아, 네. 휴직을 이용해서 뭐 좀 먹고 살아보려고 좀 머리를 썼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비행을 하기 전에 전공이 이제 광고 홍보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트렌드에 항상 이제 민감하고 또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제 핸드폰 기반 홈쇼핑을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쇼호스트를 양성하고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돈을 꽤 벌었어요. 월 1,000 이상 번 적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그 홈페이지 만드는 데 든 비용이 27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수익이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쇼 호스트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27만 원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월 1,000만 네, 원을 버셨다는 거예요? 네, 두 지금 달 동안 월 1,000만 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와. 저도 신기해요. 그럼 직업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또 아무래도 비즈니스라는 게 해보니까 사실 월 뭐 못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뭐가 더 이제 트렌드일까 보니까 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또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굉장히 또 흐름이 돼가지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이 메타버스랑 라이브 커머스랑 분명히 접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메타 커머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이게 또 메타 커머스가 누가 이제 개념 정의한 건 없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도 찾아보고 이제 구글도 이제 찾아보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우리 교수님이 모두가 다 하는 건 먼저 말하는 놈이 장땡이다. 네.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아마존에다가 메타커머스라는 원서를 출판을 했어요.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구글에 메타커머스라는 책이 없어요. 저도 아마존에서 예, 검색을 해봤더니 네, 메타커머스 이기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영어로 돼 네, 있어서 한국인이 네네네. 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영어로 돼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보완 개정을 해갖고 지금 출판사랑 한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12월 말이나 1월 초중에 이제 한글판으로 이제 출판이 될 건데 한국에서 최초죠. 메타버스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융합한 이제 개념과 어떤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 취미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그거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금을 투자해서 그걸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는데 제가 이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제가 사실 뭐 노는 걸 좋아해요. 뭐 많이 놀러 유명하시죠? 가면 기자님 잘 네 노시는 그렇죠. 걸로 또 네, 회사에서도 뭐 클럽 유명하지 클럽 않습니까? 음악도 많이 듣고 네. 춤추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클럽을 못 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집합 제한에서 풀 수 있을까 봐서 그러면은 요즘에 그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니까 줌에다가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온라인 클러빙이라는 이제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서 기획서를 올렸어요. 와, 이거 완전 신박한 네.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DJ도 제가 다 영입을 했고 꽤 유명한 DJ가 도와주셨어요. SBS 개그맨 출신 DJ 모거스라는 분이 네. 이제 제가 이제 무작정 연락을 했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오라고 자기 DJ 그 학원으로 그래서 네. 갔어요. 서울에서 그 인천 송도까지. 네. 그분이 이제 그 테스트 방송을 자기가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테스트를 하고 녹화 장면도 녹화하고 해서 이제 와디즈 펀딩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네. 이게 한 달 기간 동안 제가 목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한 3명 투자하셔가지고 목표 달성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게 오히려 그게 어떻게 굉장한 큰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일단 거기에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코로나가 계속 네. 길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뭐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 당시에 마침 광주광역시에서 온라인 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러빙을 그러면은 이거 온라인 콘서트로 바꾸자 개념을.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이 온라인 공간을 이제 새로운 뮤지션들이 데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네, 라고 해서 이제 광주광역시 응모를 했는데 채택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네. 장려상 이제 그 정도로 돼서 상금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금 네,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돼서 돈이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뛰어든 게 그 라이브 커머스 교육 콘텐츠로. 아, 그렇죠. 사실상 이런 개념은 존재했어요. 이런 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게임에서 하는 어떤 현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 커머스거든요. 그렇죠. 전자로 유통되는 아이템이지만 우리가 실제 화폐로 그죠 거래를 해야 되는 전 메타 커머스라는 개념은 제가 정의한 메타 커머스는 메타버스와 라이브 커머스의 융합 음.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TV 홈쇼핑을 생각하면 되는데 TV 홈쇼핑은 TV에서 봤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TV 홈쇼핑이 그 디바이스 자체가 핸드폰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TV 홈쇼핑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로 방송이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말 그대로 라이브 핸드폰을 켜놓고 생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 시스템의 어떤 신개념 마케팅 툴인데 그러면 메타커머스 좀만 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거래를 하는 이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찌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샵을 이미 메타버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거기서 우리가 그야말로 라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이프렌드라는 SK텔레콤에서 만든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목소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 아바타가 쇼호스트 대신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셀러와 쇼호스트. 업체에서 네. 한 명, 쇼호스트 한 명. 그래서 그 화면에다 물건을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공간에서 셀링을 하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랑 결합된 이제 라이브 커머스인데 물건을 메타버스 안에서 서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그 거래 현장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메타커머스가.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미래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미래에는 가상화폐 안에서도 사고 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네. 뭐 네. 구찌가 판다고 했잖아요. 3달러에. 음, 그런 것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커머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팔 수 있겠네요. 입어보고. 그렇죠. 그 게임에서 뭐 입어보기 기능이 있으면은 그렇죠. 바로 그 시범적으로 착용하기 뭐 그런 식으로 예. 기장님이 생각하는 메타커머스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걸로 꿈꾸세요? 우선은 현재 그 메타커머스에서 통용되는 이제 코인이나 이제 그런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현물 거래가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페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좀 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들이 좀 세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의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을 하려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을 좀 예의주시해 보면 그 미래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 아카데미를 운영하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메타커머스 아카데미에서는 토탈 온라인 창업 과정을 다 가르치는데요. 네. 온라인 마켓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이버, 쿠팡, 뭐 11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점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획, 그리고 큐시트 작성, 그리고 방송 실습, 방송 송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더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양성하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호 교육생들이 이미 배출이 돼서 제가 이제 12명의 강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네요, 기자님. 요즘에 정말 그래서 좀 그 손오공 보면 이렇게 털 뽑아서 여러 명 만들잖아요. 저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남들이 보면은 이제 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되게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만들어내는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파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생겨요. 어떡해요? 이동할 때 지하철이나 또 출장 갈 때 기차를 타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원고가 제가 지방 강의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출장 강의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네. 보통 KTX 타고 2시간씩 가는데 하루에 그러면 왕복 4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4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 돈 번 걸로 뭐 하세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고 네. 디자인 작업을 다시 하고 또 저는 이제 우리 강사님들의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에서 강사님들한테 10만 원으로 계약서는 썼지만 제가 5만 원씩 더 드려요. 강사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재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책을 출판하는 데도 재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더 사업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재투자하는 데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거의 재투자하시고. 네. 이번에 새로 만든 이제 네이버 카페를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개선을 네. 했습니다. 새로 이제 개선된 우리 이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 이제 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활용법도 교육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교육을 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강사진입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정민 강사님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름이 미나리거든요. 유튜브 150만 뷰 찍으시는 분입니다. 네. 미나리. 네. 네, 요분도 이제 같이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 있고 또 요분 보면은 정현수 강사님 같은 경우는 농부 크리에이터예요. 농부 크리에이터. 저기 전남 영광에서 농부도 하시면서 유튜브도 같이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해주고 계시고 뭐 이런 거는 여러 기자님 가지. 사진이 너무 젊다고 장한님께서. 요거 이게 지금 화면이 어둡게 나와서 그렇고요. 이게 불과 한 1, 2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명국 대표라고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아침 명상을 꼭 해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확실히 어떤 삶에 대한 자세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를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뭐 특별히 이거 외에 또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내년 계획이라도? 올해는 제가 코로나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실현이 돼가지고요. 올해 목표는 좀 다 이룬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까지 출판을 하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비즈니스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더욱더 큰 이제 기업화가 되고 프랜차이즈를 내년에는 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비행적으로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비행을 한 지가 꽤 됐어요. 2013년도에 비행을 이제 에어라인에 들어왔는데 벌써 지금 8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아직 제가 부기장이에요. 퍼스트 오피서인데 네, 제 앞에서 멈췄죠, 승격이. 그쵸. 코로나 때문에 또 멈추시기도 했고 잠깐 또 쉬시기도 하셨잖아요.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갖고 이제 1년 쉬면서 이제 제 입사 동기들은 캡틴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이제 기자 캡틴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행 쪽은 굉장히 꿈이고 제가 또 이제 또 오지랖인데 그 기장님들 그 항공 영어 EPTA 영어 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작년에. EPTA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네, EPTA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조종사들은 다 영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4등급을 맞으시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한 번 통과했다고 다음에 꼭 통과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영어에 좀 약하신 분들은 또 부담이 되고 해서 다시 공부하고 옛날 족보 가지고 또 공부하고 하는데 EPTA가 계속 개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한국의 조종사들이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통안전공단 이제 항공시험처랑 거기 이제 자문위원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공단에서 어떻게 나오는 이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맞는 이제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첨부를 출판을 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대박. 또 하나 비행적으로 하나 목표는 제가 이제 그 국제항공조사관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워싱턴으로 제가 또 이제 미국 NTSB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다 이제 또 항공사고 조사 쪽에 전문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비행 쪽으로는 그렇게 항공 영어 그리고 항공 사고 조사 관련해서 이제 전문성을 갖춘 기장으로 확고하게 또 항공 쪽에서 그러네요. 전문성을 완전히 잡으시는 거네요. NTSB 우리 그 항공 사고 조사 다큐멘터리 보면 항상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미국의 가서 사고 이제 조사 기관. 거기 가서 직접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도 받으실. 네. 제가 말하지 않은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지금 조종사 협회에서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알파 코리아라 그래서 에어라인 파일럿 어소시에이션 코리아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국제 항공 조종사 협회 한국 지부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기장님들을 위해서 국회에다 입법 발의를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종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홍보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미디어 국장을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쁘신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하면 팔수록 더 나오시네요. 더 나오네요. 또 말 안 한 거 있어요, 기장님? 말 안 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적인 건데요. 그냥 좀 시간이 남았을 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과외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한 달에 50만 원 벌어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네. 정말 처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손오공이 머리카락 뜯어서 분신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 했습니다.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 이기훈 기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목표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있나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계기는 한 번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제 1년을 쉬었잖아요. 그때 이제 밤에서 제가 쓰러졌었는데 랜딩하고 나서 호텔에서 쓰러지신 거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병명이 뇌경색이었거든요. 뇌경색. 손해경색이어가지고 평형 감각을 잃었고 손의 일부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 항공의사가 너는 이제 비행을 못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서 정말 절망성에 빠져 있는데 참 인간의 몸이란 게 신기한 게 뇌졸중 받으신 분들 재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재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면서 그 죽었던 뇌를 다른 뇌들이 이제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 세포들이. 그래서 평형감을 되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저한테 그 비행 불가 판정을 내렸던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나를 자세하게 정밀하게 검사해달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해갖고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그분이 보더니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다시 판결을 11개월 만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재활을 하는 과정에 2달 동안 저는 혼자 못 걸었습니다. 남의 부축을 받아서 걸었고 일주일 동안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평형감을 잃어서 일어나면 오바이트 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더라고요. 고통 앞에서는. 그래서 그때 삶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떤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역시 한번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유쾌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 클럽 가야 되는데 클럽도 못 간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클럽 가려고 하다가 온라인 클럽을 만들다가 그게 메타버스와 콘서트 되고 메타버스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질문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저희 채널 뭐 지금 밤 새벽이 이제 밤 네. 12시가 돼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 녹화가 끝나고 나면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네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지 마십시오. 저는 물론 뭐 책을 많이 읽긴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빨리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가 알고 그렇게 읽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네. 그럼 거기 막 특히 또 자기계발서 있으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하게 되고. 제가 생각하고 야, 책을 많이 읽으면 꼰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을 많이 이제 읽다가 이게 입을 닫긴 했죠. 그전 때는 뭐 저 후배들 보면은 야 임마 이렇게, 그리고 또 제 자체가 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셔라 이렇게 조언은 안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재밌게 살아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거고. 근데 굳이 이제 활자로 제 정보를 받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뭔가를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그냥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시간 내서 굳이 듣지 마시고 산책이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뭐 이렇게 틈틈이 들으면은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제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그게 항상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죠. 쟤는 참 기운이 좋다. 쟤는 아유 좀 암울하다 막 이렇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제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성룡이에요. 성룡. 네. 아, 예. 그리고 또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 캡틴 잭 스패로우. 네. 거기가 MBTI로 하면 ENFP더라고요. 제가 ENFP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항상 그 위기 속에서도 잭 스패로우 선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유가 있고 농담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해도 이제 그렇게 크게 몰입되지 않을 거고, 고민 자체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더 이제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하고 삶을 즐겨라. 이 말이 네. 핵심인 것 같네요.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이 채널의 목적도 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더 잘 즐길까? 이거였는데 네. 기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힘이 극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기장님한테 또 그 모티베이션을 받은 게 있어요. 기장님 책 쓰셨잖아요. 한국에 계실 때. 네네. 저는 진짜 책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상 기자님 책도 쓰시고 또 강연도 다니시고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또 자극을 저한테 실제로 정말 주셨습니다. 저한테. 거기 또 긍정을 받으셨다니까 형편없는 네. 책이었지만 그래도 네. 내용보다 그게 좋았다. 네. 기장님이랑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네. 이것저것 이야기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여기서 안녕.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